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끝났고 너무 오래 했죠. 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슬라이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와 그런 기능을 하는 전자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둘 다 준비는 했는데 앞에 여러분의 어떤 시대를 살아갈까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어떤 기능. 네. 참고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너무 복잡한 거를 빼다 보니까 좀 쉽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지 몰라요. 뭐 통신이 너무 별게 아닌데 재미없어.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그림으로 좀 바꿔왔어요. 음성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각화를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건 학원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림을 지난번에도 그렸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음성을 전에는 유선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폰이랑 스피커를 연결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음성을 뭔가 다른 기계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다른 기계를 통해서 다시 스피커에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좀 단순화하고 싶어요, 이거를.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람 얼굴, 뭐 눈도 그려야 되고, 이거 이상한 짓이죠. 치마도 그려야 되고, 신발은 안 그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다뤄야지 엄밀하게 되니까 모델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요 마이크에 여기 음성 신호인데 여기 마이크를 통하면 뭐가 바뀌죠, 전류로. 그러면 전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전류. 여러분은 지금 이제 직류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스칼라, 넘버죠. 그렇죠? 뭐 5V, 4V, 뭐 마이너스 몇 볼트 이런 거 또는 암페어, 뭐 2암페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칼라라고 하죠. 딱 한 숫자, 실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건 어떻게 돼요? 예, 실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전류가 달라지거나 전압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제 실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실수함수 그걸로 모델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M이라고 합시다. 메시지. 그래서 T의 함수로. 자, 그다음에 또 해볼까요? 그러면 스피커로 들어가야 되는 전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또 실함수로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M 해치라고 합시다. 똑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약간 디스토션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는 이미 뭐 전파 얘기는 했으니까 그렇죠. 안테나, 송신 안테나에 흘릴 전류를 수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또한 실함수를 써야 되겠죠. 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말했지만 다이폴 안테나가 있어서 전류를 흘리면 거기서 이제 전자파가 방사가 되고 또 멀리 안테나를 갖다 놓으면 또 어때요? 미약하게나마 안테나에 있는 전자가 흔들리면서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뭐 수신 안테나에서도 흐르는 전류는 수학적으로 또 어떤 실함수로 모델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류만 딱 생각하면 전부 어때요? 전부 어떤 함수로 실수 함수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예, 이건 넘어갑시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옛날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마르코니 시대 때 있잖아요. 마르코니 뭐 그 전에 보면 뭐 헤르츠 이런 시대 때는 그냥 어떤 뭐 예를 들면 금속 구 알겠어요? 무슨 스파크 갭 뭐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뭐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할 줄 몰랐어요. 헤르츠나 뭐 이런 교수들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옛날에 하던 거랑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수학적인 모델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혁명이 일어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신호와 시스템이라는 걸로 나눠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신호가 들어가서 다른 신호로 나오는 어떤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이게 스퀘어링 하는 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X라는 신호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X제곱이 나오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혁명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그 서킷 있잖아요. 실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뭐 도체를 뭘 써야 되나 필라멘트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혁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시그널은 수학적인 어떤 엔터티예요.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예를 들면 매트리스가 들어가고 매트리스가 나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찍은 사진, 여드름을 제거한 사진, 포토샵 프로그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입력 신호를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핑 룰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요로 매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포토샵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딸기를 줄 수도 없고, 포토샵에는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을 줘야죠. 여기도 이미지 파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뭐 사실 필드도 신호로 할 수 있습니까? 폴리노미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프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 되고, 이것 말고도 무수히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수학과에 가서 뭐 새로운 어떤 뭐 그걸 정의를 해요. 그게 앞으로 20년 후에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이나 미케니컬 하는 사람들이, 미케니컬에서도 이거 많이 해요. 요거 배우는 데가 기계과랑 전자과예요. 실제로 시노미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런데 굉장히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미케니컬이나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앞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블락 다이어그램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앞에는 뭐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요거를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사람이, 여기 소스예요. 소스. 여기 소스라고 블락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성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성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요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M of T라고 하기로 했죠. 전류. 그 다음에 요게 트랜스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트랜스미터인데 여기까지 잘라서 안테나로 인가되는 전류를 요 트랜스미터의 출력이라고 하고, 채널은 요 트랜스밋 안테나, 요 프로퍼게이션 미디엄, 요 리시브 안테나 이렇게 봅시다. 그러고 나면 여기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요 리시버에서 전류가 나오겠죠. 아까 Y of T라고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요 스피커가 또 있는데, 요 스피커가 아쿠스틱 시그널을 또 만들어내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요거를. 이거는 엔지니어링 뭐 수학 이런 게 안 되지만, 요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점점 수학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레이블링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입출력이 있는 거고, 이렇게 출력만 있는 거는 소스라고 하고, 입력만 있으면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들은 다 시그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 대해서는 제가 떠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한 학기 동안 배워요, 이거를. 네, 두께가 한 뭐 이 정도 돼요, 이 책이. MIT의 오펜하임이라는 교수가 쓴 거고, 여러분 유튜브에 찾으면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유튜브에 딱 찾으면 이 오펜하임 교수가 젊을 때 강의한 게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전자전기공학과 2학년 필수 과목이고, 교재는 다르지만 기계공학과에서도 거의 똑같은 걸 배워요. 그래서 전에 한번 기계공학과 학생이 와가지고 수업을 듣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는데 너무 잘하길래 뒤를 조사해 봤더니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 챕터 1이에요. 시노미 시스템의 개념. 그 다음에 보면 리니어 타임 인베렌스 시스템인데, 이거 빼고 나면 리니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 여러분이 선형 대수학 이런 걸 배우잖아요. 선형 시스템은 뭐냐면, 선형 대수학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벡터가 들어가고 벡터가 나오는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죠. 그럴 때 벡터가 나올 때 입력과 출력이 어때요? 선형 관계, 그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만족하면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형 대수학이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입력이 타임 펑션이고 실함수고, 출력이 실함수일 때 이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지금은. 나중에 배우면 돼요. 한 학기 걸리니까 지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사람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그렇죠? 이게 다 푸리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 푸리에 트랜스폼, 뭐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 discrete parameter, 그 다음에 time frequency duality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나오는데,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아까 왜 타임 축에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다른 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벡터를 매트리스 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듯이.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특히 주파수 축에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못하던 게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그 Z 트랜스폼이죠. 예. Z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걸 배우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그 점화식 있죠, 수학에서. 점화식에서 보면은 뭐
A sub n 더하기 뭐 2배의 A sub n 마이너스 1 더하기 얼마가 뭐를 만족할 때 뭐 A sub 제로가 얼마고 할 때 뭐 일반항을 구하시오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수렴한다면 어느 값으로 수렴하냐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 중에서 그 점화식에서 그게 비선형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곱이라든가 뭐 an과 an-1이 곱해지거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선형식이죠. 코에피션트만 이렇게 개수만 있는 거는 C 트랜스폼을 배우고 나면 딱 보면 답이 바로 보여요. 안 풀고도 이렇게 뒷짐지고도 이렇게 보면은 답을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트랜스폼이에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이걸 다 말할 수는 없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통신을 보니까 그럼 송신 안테나에 흘릴 전류가 그냥 실함수인데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제 다이폴 안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막대기가 금속 막대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류 소스라고 합시다. 전류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연결하고 하나는 여기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교류 전압을 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는 전자들이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를 텐데 그러면서 전파가 방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연파 전류를 만약 여기다 흘리면은 사인, 코사인 이런 거를 전파가 방사되는데 인가된 전연파 전류랑 같은 주파수의 전파가 방사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딱 관찰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기가 얘의 주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방사할 전파의 파장과 비슷한 크기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해야 방사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가청 주파수, 아까 마이크에서 나오는 전류 있죠. 그걸 우리가 바로 안테나에 연결을 하려면은 안테나가 대충 얼마나 큰 사이즈가 필요한가를 보려고 그러는데 가청 주파수가 음파로 20Hz에서 20kHz쯤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전자파라면은 파장이 15km에서 15,000k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이상은 방사가 잘 안 돼요. 그냥 이 안에서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는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를 여러분이 그냥 마이크에 나오는 거를 나무 젓가락, 아니, 금속 젓가락에 이렇게 잘 붙인다고 해서 저쪽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있는 신호가 주파수 한 3000kHz에서 300kHz에서 3000kHz 정도 되면 이걸 중파라고 부르는데 해보면 전자파라면 전자기파라면 그러니까 전파죠. 전파는 파장이 이 정도 돼요. 참고로 AM 라디오는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AM 라디오는 실제로 여러분들 안테나가 이렇게 100m씩 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송신탑에서 엄청나게 센 걸 보내줘요. 그래서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효율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지금은 남산에서 바로 송출을 안 하지만 남산타워에서 서울 시내를 다 커버하려고 엄청나게 큰 전력으로 막 이렇게 전파를 냈었어요. 어쨌건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보통 2몇 기가헤르츠 정도 되거든요. 주파수가. 어제도 제가 냈던 문제 있죠. 그렇죠. 3GHz에 뭐 손바닥만한 공유기가 어쩌고 해보면 한 10cm 전후예요. 그러니까 안테나 사이즈가 그 정도 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파를 내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전파 이름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분류인데 여기가 300kHz에서 3MHz 정도를 전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장을 계산해보면 이 정도 돼요. 1km에서 100m.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기 하는 레인지죠. 그렇죠? 100m 달리기 하고 1km 달리기 하잖아요. 안 하나요 요즘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왜 이거를 이렇게 쪼갰을까요? 여기는 미디엄 프리퀀시라고 하거든요.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어쩌고라서 3으로 쪼갠 거예요. 다 이름을 붙일 때. 그래서 여기를 중파라고 해요. 가운데 있다고. 말 되는 것 같죠? 이 정도가 익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주파수가 높으면 딱 10배씩 높죠. 10배죠. 그렇죠? 10배씩 높으면 이제 줄어들죠. 파장은. 이거를 하이 프리퀀시라고 해서 HF라고 해요. 그런데 이름을 붙일 때는 이거를 파장 가지고 했어요. 파장 가지고. 파장이 짧아졌다고 이제 단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어로는 프리퀀시 가지고 주파수 가지고 한 거고 하이 프리퀀시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10배씩 작은 거는 뭐라고 하겠어요? 뭐 장파라고 해요.
파장이 길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통신할 때 장파를 이용해서 통신했다고 했죠. 마르코니가. 재수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리층이 존재해가지고 막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파는 잘 안 되고 단파는 그냥 근거리에서나 쓰자 그랬더니 단파를 반사하는 전리층이 있어서 또 횡재했다 그랬죠. 네. 마르코니는 재수도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보세요. 이 정도 진동을 하려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은. 1초에 3 곱하기 밀리언이니까 300만 번 진동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실험실에서 1초에 300번 진동하는 전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펑션 제너레이터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말했지만 진공관 이런 게 발명이 되면서 점점 다른 주파수를 인류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놀랍게도 요거는 그 당시에 안테나 사이즈 때문에 여기를 대충 쓴 거고, 비효율적이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방사가 잘 됐던 거고, 나중에는 주파수를 이제 점점 달리해요. 자, 하이, 로우 다음에는 뭘 것 같아요? 더 높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사람들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붙이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베리라는 걸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VHF가 된 거예요. 참고로 VHF는 지금 TV 시그널이 신호가 날아가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very high. 아,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했는데 또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또 10배씩 더 높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very 다음에 뭐예요? 베리베리. 아, 그건 너무, 그러면 베리베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국제회의를 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울트라 하이. 그럴듯한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베리 다음에는 울트라예요.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더 높은 주파수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슈퍼 하이. 참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슈퍼맨이 울트라맨보다는 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울트라맨도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단어를 또 썼어요. extremely high. 그러다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가고 위로는 이제 올라가서 tremendously high 이런 정말 써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번역할 땐 파장 가지고 했다 그랬죠. 그렇죠? 파장 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중파라고 한 다음에 파장이 짧아지고 그래서 단파 더 짧아졌어요. 초단파 또 더 짧아졌어요. 극초단파.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극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게 센티미터 정도 되니까 센티미터파라고 하고 그 다음은 밀리미터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올라가. 지금은 우리가 UHF-대를 쓰고 있는 건데 요 위에도 쓰려고 해요. 특히 밀리미터파 지역을 쓰려고 해요. 통신에서. 네. 그러면 밀리미터파 대역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밀리미터파 전파의 전파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책도 나왔어요. 최근에 이쪽이 삼성에서 시연을 했어요. 밀리미터 대역으로 5G 뭐가 된다고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미터 웨이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책도 있을 정도인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냥 수학만 잘해야 되거나 이렇지 않아요. 전자전기공학을 하려면 잡다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커브가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여기 축을 보면 여기 프리퀀시에서 기가헤르츠 단위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attenuation 한 다음에 dB/k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단위 킬로미터당 1km당 요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파를 냈을 때 전력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는가예요.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소해야 되느냐고 당연히 올라갈수록 감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이래요. 우주 공간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는 뭐 그냥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면 그냥 R²분의 1로 그냥 파워가 떨어지죠. 멀어지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죠? 물 분자인가요? 물이죠. 그렇죠? 물, 산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기를 채우고 있는 산소나 물들이 얘들이 뭐 이렇게 전자 껍질 어쩌고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결합돼 있고. 그래서 전파가 요 정도 되면 흡수를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만 볼까요? 여기 좀 흡수를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흡수 잘하는 거죠. 어디 있어요? 여기인가요? 네.
산소는 여기로 흡수를 잘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물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물이 피크를 치는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통신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할 때 이렇게 귀에 대잖아요. 그럼 전파가 나가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반은 여러분 머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은데 사람의 몸에 엄청난 부분이 또 물이죠. 어떻게 되면 전파를 열심히 냈더니 여러분 머리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그 모토로라 엔지니어랑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스가 그 당시에는 어려웠어요. 1기가비트 per second를 해달래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물론 사용자의 머리를 구우면은 굽거나 삶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파워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대역들을 피해요. 피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그러면 또 감쇄가 심해. 비가 막 내리면은 전파가 날아가다가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이 되다가 오늘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잘 안 썼는데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보면 와이파이 이런 게 잘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대역을 써서 근거리에서 통신하려고 이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dB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이 dB가 뭔지는 알아요? 데시벨. 어떻게 정의되죠? 데시벨이 뭐 하는 단위예요? 데시벨은 이렇게 전력이죠. 전력, 파워. 예. 뭐 여러분이 일률이라 그러나? 예. 물리에서는. 근데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값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값에 비해서 다들 그냥 몸이 여기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한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예. 다들 막 미치려고 그러네. 중간에 문제를 딱